네, 안녕하세요. 체인지 클리닉 장주열 원장입니다. 보통 날씨가 더워지면 많은 분들이 자기 체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살을 빼는 것들은 비만의 관점으로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을 없애준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그런 아주 흔한 질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그리고 심지어는 간, 갑상선암 같은 것들도 비만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그런 건강을 위해서도 꼭 살을 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을 빼는 많은 좋은 약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비만약과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유명한 약이 있죠. 위고비라는 약인데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대표가 살을 뺐다고 해서 유명해진 약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그 위고비라는 약은 품절 대란이 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약재들로 인해서 지방 흡입은 정말 불필요한 시술이 돼버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만약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흡수 억제제, 열 생산 촉진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약들은 식욕 억제제입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입마름이나 수면장애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우리가 처방을 할 때 3개월 이상 쓰지 못하는 약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두 가지 약을 혼합한다든지 아니면 주사하는 약물을 통해서 장기간 저희가 쓸 수 있는 약물들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약들이 콘트라브, 큐시미아,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최신의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들은 기존의 약이 3개월 동안만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길게는 1, 2년까지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POMC나 CORT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식욕을 억제한다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콘트라브라는 약은요, 날트럭선이나 부프로피온 같은 두 가지 약재를 혼합한 게 되겠고요. 큐시미아는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를 같이 혼합한 약물이 되겠는데요. 큐시미아라는 약이 좀 더 식욕 억제 효과가 강한데 뇌하수체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통한 식욕 억제의 역할이 있고 가바라는 작용 기전을 통해서 가짜 식욕까지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약들이 가장 흔히 쓰이는 약물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GLP-1 수용체 촉진제들은 기존의 삭센다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물들이 생기면서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간에서 당 신생성을 줄여주고 근육에서는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주고 당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욕 억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체중 감소를 촉진시키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삭센다가 한 8% 정도의 체중을 감소시켰다면은 위고비는 거의 20% 이상의 체중 감소를 올려준다고 해서 최근에 훨씬 더 각광받고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삭센다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돼서 약물의 농도가 위아래로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위고비는 그런 약물의 농도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의 효과가 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머리가 아프거나 또 잠을 못 주무시거나 두근거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살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변비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최근에 많은 유행을 하고 있는 GLP-1 수용체 자극제들은 중증 신질환, 중증 간질환 그리고 췌장염 같은 데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약물로 인해서 지방을 빼는 것과 지방 흡입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체중의 감소 효과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는
전체적인 체중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뭐 한 10%, 2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노릴 수 있는데요. 지방 흡입을 하면은 지방은 볼륨이 많고 무게가 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시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몸무게 체중의 감소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것들로 뺐을 경우에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까지도 다 빠지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내장 지방까지는 뺄 수가 없죠. 특히나 복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 이런 그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이런 약을 먹어서 뺐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지방이 같이 빠진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체형적으로 가장 허벅지가 많이 발달했는데 허벅지 살을 빼기 위해서 살을 뺐더니만 가슴 부위에 살이 빠진다든지 얼굴 살이 빠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는 곳의 지방을 수술로 빼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있는 지방을 영향을 받지 않고도 원하는 체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식의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을 다른 곳에서 넣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체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통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오히려 칼로리 과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